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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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7502 M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7시리즈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해당되는 7502 모델이 되겠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DP 모델이 아니라 M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왔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외장과 내장 모두 다 블랙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7502 뿐만이 아니라 740i나 740D, i7 등등 7시리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등급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7502고요. 일반 신차는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중고차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셔틀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셔틀카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모델을 런칭을 했었을 때 전시를 해놓은 차량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당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 대비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장 같은 경우에는 잔기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를 조금 이제 운행을 했기 때문에 키로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은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의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큰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격으로 밀어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7502는 어떤 모델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7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죠. 740D, 740i, 7502, i7 이렇게 기타 등등 차량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DPE가 아니라 M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리고 시트 모두 다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던 BMW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7시리즈는 예외입니다. 왜냐면은 7시리즈 자체는 퍼포먼스를 조금 더 신경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럭셔리함과 이제 더불어서 고급스러움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있는데, 무광 스타일은 아니고요. 반짝이는 스타일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릴 테두리와 하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기는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신차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셔틀카로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고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운행 키로수 대비 할인 들어가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7시리즈 차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앞쪽에 전면의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스와로브스키, 즉 크리스탈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와 합작을 해서 라이트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BMW의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시리즈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었겠지만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M스포츠랑 크롬 라인들 사용했다는 것 이외에도 차이를 뽑는다고 하면은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넷 같은 경우만 바라보아도 이런 식으로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조금은 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BMW 로고 테두리에 이렇게 파란색의 줄이 그어진다라는 점을 끝으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40D, 740i, 7502, i7 이렇게 엔진에 따라 혹은 전기 배터리 유무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나뉘기는 하지만 프레임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390mm, 전폭 1950mm, 그리고 전고는 1545mm에 휠 베이스는 3215mm로 i7, 7502, 740i, 740D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굉장히 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디자인도 있기는 하지만 7502에 들어간 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M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런지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휀다 쪽에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켓이 있는데 전기 에너지로만 갈 수 있는 거리는 77km,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 차량은 셔틀카로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스티커 뗀 자국이 남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에는 모두 다 말끔히 지워진다. 그래서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때 문제가 되었었던 자동문 옵션은 모두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문이 살짝 열리는데, 뒤로 나오시게 되면은 차량에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립니다. 물론 운전석이나 1열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2열까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4개의 문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M 스포츠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7 시리즈라서 그런지 윈도우 몰딩은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덧붙여져 있는데,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7 시리즈라는 그 타이틀 때문인지 전혀 어색하거나 이질감은 없는 것 같은데, 후면은 또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굉장히 공격스러운 디퓨저나 공격적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는 있지만 블랙 하이글로시만 쓰지는 않고 크롬으로 섞이는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어느 정도 묻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러한 크롬 라인들이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 같았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색깔인 그 공격적인 포인트와 크롬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충분히 잘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즉 740D나 740i에 비해서 조금은 작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이 540리터를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750e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525리터로서 재원상으로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5리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솔직히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을 가로로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좁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라운딩을 가실 때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폴딩 기능이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뭐 7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S클래스와 더불어 아우디 A8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수리 키트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만 이런 식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물망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켓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면의 헤드라이트가 스와로브스키와 합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스와로브스키의 합작은 전면의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어느 정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쪽에 보이는 트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활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감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현재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안에서 문을 여실 때 유압식의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문을 열면은 문이 열린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가 장착이 되고, 이렇게 시트 조절하는 부분도 원래는 이제 시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도어 쪽으로 빠지면서 크리스탈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차량들과 조금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진 않았는데, 보통 차량을 갖다 썼으면 손을 뻗어서 이제 도어를 잡아 당겨야 되겠지만, 운전석에 한해서는 브레이크만 밟아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문이 닫힙니다. 야, 이 얼마나 좋은 옵션인지 직접 한번 써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도어를 열거나 닫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도어 부분만 선택을 해서 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S클래스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죠. 하지만 마이바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바흐 중에서도 2열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7 시리즈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이제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때 잠깐 말이 많았었던 인터랙션 바가 5 시리즈에도 들어가는데 잠깐 삭제가 되었죠. 그러나 삭제가 되었었을 당시에 7 시리즈는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눌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응급 상황임을 이제 바깥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인터랙션 바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고 있고요. 스와로브스키와 합작된 크리스탈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드라이브
드라이버에도 지원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 조절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BMW가 실내를 너무 올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내 인테리어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750이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7 시리즈 베이스들은 다 동일하다. 다만 750E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 시리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시어터 스크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뭐 패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어 손잡이 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어터 스크린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이 시어터 스크린을 펼치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야, 뭐 거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 8K까지의 품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의 뭐 영상을 가리지 않고 시청각 자료로 쓰기 딱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시어터 스크린을 내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썬블라인드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뭔가 시청각 자료를 볼 때 바깥이 눈부신 것보다는 이렇게 어두워야지 조금 더 보기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열의 창문뿐만이 아니라 뒷유리의 썬블라인드까지도 함께 올라간다. 그리고 뭐 7 시리즈 공간감 굉장히 좋습니다. 휠베이스가 3200mm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레그룸 뿐만이 아니라 헤드룸도 전혀 좁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 엄청난 장점이다 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7 시리즈, 즉 750E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실 750이 일반 740i보다 한 2천만 원 가까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해서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740이 좋다, 내연기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 팀장에게 750E가 좋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장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좋은 프로모션 분명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의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